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어제 오늘 뿌듯하네요. 네. 그동안의 숨고르기 형태다, 쉬어가는 국면이다 하면서 뭐 크게 아래로 하락장으로 지금 당장 볼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빠르게 올라오니까 좀 뿌듯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과연 이 뿌듯함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어디서 정말 우리가 저점 매수를 8월 달에 해왔던 레버리지들을 팔아야 될지, 또는 지금이라도 달려들어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다양한 그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이나 뭐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팔고 아래로 봐야 된다는 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 오늘 이제 10월 첫날입니다. 오늘 10월 달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뭐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1984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숨고르기 숨을 막 쉴 때, 예? 굉장히 힘들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제자리잖아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팍 올라오고. 근데 그 올라온 시점에 저한테 예상해드렸던 포인트는 1갭, 2갭, 3갭이 생기면 3갭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쫙 올라올 거다 했던 시점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오늘 1.1%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포인트부터 봅니다. 네. 10월 양봉, 그리고 월봉상 5일평이죠. 5일은 아니죠. 네, 월봉상 5일평인데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5일평선 회복의 달. 우리가 무슨 달이 있죠. 네. 보은의 달, 호국의 달, 또 뭐 가정의 달. 네, 그렇죠? 10월 달에는 뭐 국군의 날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옛날에 다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글날도 있고, 또 무슨 달이 있죠? 네. 그 외에 또 뭐 있겠죠. 네. 달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제가 10월 첫날인데 10월은 양봉의 달, 그리고 어떤 달? 5일평. 월봉상 지금 5일평은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5일평을 회복하는 달, 거기까지는 보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도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코스피 포인트에서 자동차 업종 내 순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 대표주를 먼저 봐라라고 했죠. 뭐 그리고 그 이후의 거는 사실 언급도 안 했어요. 네.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만도, 지난번에 만도 얘기하면서 뭐 바이오주를 막 이렇게 사느니 기업가치 평가했을 때 만도 같은 거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순환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참 어지간히 못나게 나와요. 옛날 같으면 자동차 전부 다 빨간불 쫙쫙쫙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네요. 또 갈리네요. 그 안에서도. 그 키 맞추기에 갈리는 것을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삼성페이, 이거 두 번인가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예, 핀테크하고 뭐 사물인터넷 얘기하면서, 그럴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애플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편의성이라든가 범용성, 호환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애플페이보다는 삼성페이가 좀 앞서 나갈 수가 있겠다. 그렇죠? 요즘 이제 페이도 광고를 하고 있죠. 그게 과연 지금 뭐 당장 나한테 필요해서 쓸까? 예. 안 쓰는 분도 대다수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쓸 때도 처음에 그랬어요. 굳이 뭐 전화기 잘 되고 있고 DMB 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바꿔. 하지만 정말 IT 기기의 소비는 굉장히 빨라요. 그 확산 속도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폰이 되돌려 보시면 뭐 20년 전, 10년 전이 아닙니다. 불과 4, 5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대중화되는 데는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4, 5년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분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를 했을 때 삼성페이가 좀 앞서는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짚어드렸는데, 제 해석으로는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투자를 하거나 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관찰과 다양한 해석들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관련주 중 하나인 한솔테크니스를 또 특징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시간에 자동차주들 어떤가요? 현대차 1.83%, 16만 6천 원대. 항상 그 자리에 온다고 했으니까 왔고, 기아차, 52,700원 온다고 했으니까 왔고, 54,200원이면 그 다음 마디가 어디까지 보인다 했어요? 우선 제 눈에는 55,000원에서 56,000원대 올라오겠네요. 또 개별주도 한번 볼까요? 부품주들. 지금 시간에서 뭐 한온 시스템이 뭐 7.6%, 7.7% 나오고 있죠. 스튜디오 출하 전까지는 몇 종목만 올라오더니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을 잘 보세요. SL을 지금 시간에는 보니까요, SL, 화신, 성화이텍, 평화전공 거의 5%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관련주도 쭉 보여주는데요. 기관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자동차주들의 완성차 업체 대형주들은 환율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근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때까지는 한번 홀딩 관점, 상승 관점을 보자. 부품주나 이런 쪽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추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우리가 이런 부품주들을 실질적으로 탐방을 가가지고 실적 조사한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아질 거냐? 차비도 안 나와요. 오히려 그냥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게 돈 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경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들까지 찾을 필요 없는데 이 SL을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개인 수급 없고 외국인 수급 없어요. 어차피 외국인은 지금 다 팔고 있으니까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주가 상승이 강하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거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 본다면 이거 왜 대량 거래량 터졌지? 수상하네. 그날 기관 수급이 들어왔어. 2, 3일 봐주자고요. 2, 3일 봤는데도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 그럼 이 장대 양봉이 기준점이 되면서 지지 형태구나. 15,000원이. 기관 수급에서 올라가죠.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 같이 보도록 하죠. 또 관련된. 성화혜택도.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 하면 다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보시면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만 뜨겁지 않아요. 핫하지 않아요. 개인은 핫해요. 아이 뜨거워. 개인들끼리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온 시점이 있지만 그 거래량 터진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어때요? 이탈해버리거든요. 그럼 최근에 8월 달에 아까 보셨던 SL은 빵 터졌을 때 지지하고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터지면서 어때요? 쭈루룩 밀려올. 그럼 이건 대응 관점이 아닌 거죠. 수급도 안 받쳐주니까. 이렇게 키 맞추기가 좀 자동차 업종 내에서 나오긴 하는데 수급에 따라 다르다 부품주들. 그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나 이거는 차트를 한번 봐야 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잠깐 잡아주시죠. 기왕 자동차 또 보는데 대장을 안 보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죠. 이 라인 그려놨던 거잖아요. 이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흔드는 관점 뺐다가 올라가나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 여기를 이제 간 다음에 이제 고민되겠죠. 더 갈 거냐, 또 힘겨루기를 할 거냐,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3분기 실적 시점, 발표 시점까지 아마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까지 상승 파동이 유리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현대차도 뭐 같은 밸런스를 보시면 돼요. 그 뒤늦게 이제 현대모비스 나도 있어 왜 나를 빼내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만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결국 기아차가 최고점을 정말 꼭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올 때 다른 종목들도 그 후에 매도 관점을 같이 청산 시점, 매매 차익 시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한솔테크니스를 한번 볼 건데요. 주가 한번 볼게요. 현재 시간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침 시절에 한 7% 정도 상승했는데요.
10%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페이 관련돼서는 뭐 라운시큐어, 그 다음에 솔라시아도 있고, 뭐 한국정보인증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한솔테크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솔테크니스를 보시면요, 이게 회사 사업 부분을 가면 사실 무선 충전 부분이 확 크게 와 있지는 않아요. 사업 부분이 이제 5개 정도의 큰 사업 부분이 있는데, 무선 충전 사업이 좀 핵심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업 부분들은 뭐 서서히 회복이거나 또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핵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게 이 무선 충전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요즘 이제 나오는 이제 무선 충전이잖아요, 삼성. 이 기사를 좀 하나 볼게요. 한솔테크니스. 최근에 현대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스마트워치의 수혜주다. 그러고 삼성페이의 수혜주다. 무선 충전 수혜주다. 근데 이런 수혜주 내용을 쭉 보면은 워낙 간략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뭐 이런 포인트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좀 내려주시면 요 짤막한 포인트, 베트남 법인 합병에 따른 실적 반영. 그러니까 기존의 뭐 인버터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부분 이쪽이 좋은 게 아니라 요게 포인트거든요. 저게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솔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90% 인수하면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이제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으로 주목이 된다 이거예요. 휴대폰 사업에서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관련된 사건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삼성에 뭐 이렇게 또 집안 싸움이 좀 있을 때 한솔그룹이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의 편을 좀 들었다라는 거 다 아실 거라고요. 뭐 제가 만나봐서 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그래서 그 후에 또 관련주 아니라 그 관계됐던 한솔 CSN 엄청 많이 갔잖아요. 한솔그룹주들이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에서의 어떤 수혜 기대감. 그런 게 사실적으로 또 나타난 종목도 있었고요. 바로 그 중에 또 하나가 한솔테크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이 휴대폰, 중국보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한솔 베트남 법인을 편입하면서 실적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무선 충전 사업까지 연계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실적을 보시면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올해. 그럼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이후에 달리는 거죠, 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달리려면 뭐가 또 잘 달려야 되겠죠? 그쵸? 저런 가능성의 시나리오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삼성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안 팔리는데 뭐 둘이 끈끈한 관계, 돈독한 관계가 있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추정해 볼 수 있더라도 결국 삼성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둘이 꽈당인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했죠. 삼성페이 관련돼서 이 페이가 기존에 계속 그 업그레이드했던 스마트폰, 그러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그 약간 실망스러웠던 스마트폰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교체 수요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솔테크니스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지수를 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코스닥은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지금도 제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한데, 몸으로 막 와요. 이거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뜨거울 수가 없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의 뜨거움을 보려고 해도 보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확 빠지는 거 원하지는 않은 거니까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빼봐야 거기서 거기고. 지끈지끈해요, 코스닥은 머리가. 올 상반기에 광풍 불었던 것이 꺼지고 나서 조용한 흐름에 잔잔한 물결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지수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야 되는데, 근데 관건은 코스닥이 뜨겁지 않다면 언젠간 다시 찬물을 맞이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뜨겁지 않더라도 나중에 찬물을 맞이할 건지 아니면 다시 뜨거워질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표현은
뜨거워봤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래서 제가 보는 코스닥의 중기적인 흐름은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종합주가처럼 중장기적인 흐름을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제가 항상 자신감 있게, 그냥 허투루 자신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자신감 갖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어디는 회기자리다, 어디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코스닥은 그런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흘러가는 흐름대로 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좀 짜줘야 되는데, 지수 자체에서는 크게 볼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뜨거운 광풍보다는 정말 종목별로 가실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뭐 지금 700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라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넘어간 데는 어떠하리, 안 넘어간 데 어떠하리예요. 종목계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한 광풍이 부는 것은 어떤 테마그룹주들이 확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올 상반기에 워낙 강하게 바이오주들에게 불었기 때문에 나와봐야 올 상반기만큼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를 가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얘기하면서도. 코스닥의 특징주는요, 다음 카카오, 뉴, 쇼박스, 벅스입니다. 카카오는 뭐 이 내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은행 출범 기대, 그 다음에 쇼박스 뉴는 하반기 흥행 기대자, 그 다음에 벅스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효과. 보도록 하죠. 국가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다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다음 카카오 13만 원이고요. 3.2%를 상승을 해주네요. 참, 카카오, 다음 카카오, 원래 다음이었는데 얼마나 갈지 앞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술적으로 따져 놓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정말 갈 거냐. 그러니까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되면서 그 시너지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선반영됐다가 쭉 빠지고 나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둘이 합병했으면 보여줘.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 보여줘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그럼 당장의 실적 기대감보다는 신사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신사업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현실화 될지 아닐지를 파악해 보자고요. 뭘 통해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핀테크 하면서 이 인터넷 은행이 정말 세계 최초고 혁신적인 사업의 창업이냐?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이제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별 인터넷 은행 사례인데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할 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일본, 유럽, 중국. 우리는 어느 쪽을 좀 모방하냐면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은행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업무 영역에서부터 확대가 돼서 인터넷 은행이 출범됐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을 통해서 금융사하고 제휴를 했고요. 유럽은 보험사의 보험 업무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이 또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를 통해서, 인터넷 기업을 통해서 확대가 됐거든요. 우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아마 중국, 일본의 흐름, 그 모태되는 어떤 업무 영역에서 출범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 그리고 뭐 금융자본들 같이 섞여서 증권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그 업무 영역이 서서히 확대될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가 이제 출범 기대해서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실적의 기대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들 해외 사례들 본다면 성장에 따른 기대감, 이익의 추정치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목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이것이 주가에 막 반영되는 것보단 향후 한 3, 4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다음 카카오는 주가를 서서히 또는 향후에 저가 매수를 계속 해나가면서 투자 관점을 유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쇼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는 12,950원, 3% 정도 올라가네요. 쇼박스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볼까요? 오늘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0.83% 갭상승분.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두 종목을 보면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죠. 흥행 기대. 근데 이게
암살은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이게 뉴예요. 배급사가. 쇼박스는 사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현재 200만 명 정도 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만 되면. 근데 이 사도를 보신 분들이 얘기가 입소문이 암살처럼은 1000만을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스포일러는 아닌데 드라마예요. 축 처지는 분위기. 뭔가 우리는 호쾌하고 뭐 감동이 팍 와야 되는데 뭐 보는 사람마다 관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입소문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1000만 관객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쇼박스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주가도 그래요. 보면. 그 다음에 뉴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 덕이대작이 하나 있죠. 대오라는 거. 찾아보시면 알 건데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이걸 화면을 자료를. 그 기대감 한번 다시 한번 불지 않겠느냐 올 겨울에 그런 관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가면요. 쇼하고 뉴박스 보도록 하죠. 차트를 잠깐 잡으세요. 보시면 쇼박스 사도가 나오고 나서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뭐 그 전에 선반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막상 뚜껑 열고 나니까 9월 16일 이후부터 이때부터 그랬잖아요. 9월 16일 개봉하고 나서 오히려 빠져요. 개봉한 이후에. 그래서 그걸 좀 체크 포인트 한 다음에 지금 쇼박스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뜨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스 보여주시죠. 14,000원 7.69%. 이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전자공시를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손 한번 가슴에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같이 전자공시를 가서 본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내 종목만 본다. 그래도 다행인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벅스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5월에. 계약 일자가 5월 7일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계약당 한 주당 가격을 18,481원으로 했거든요. 계약을.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에서 양수인이 NH엔터테인먼트로 최대적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향후에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시 장내 주가가 18,400원이 최고점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주당 가격을 저렇게 높게 하진 않겠죠. 저런 주식들이 나중에 향후에 보면 꼭 저 가격을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어딘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그런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국의 PMI가 전망치가 웃돌았다는 거 올해 발표되어 다 아실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1185원을 또 하회했습니다. 등락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해외 증시가 낙폭과대에 따른 과대인식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했죠. 폭스바겐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죠. 중국의 PMI는 자료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49.7이 예상치였는데 49.8로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뭐 경기 부양이 있다는 효과가 좀 나오는 건가요? 나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나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 선물 지수를 분석하도록 하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요때 돌파 상승 갭 있잖아요. 그 돌파 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지 바운딩 안 메웠어요. 그럼 돌파 갭은 지지 영국이라는 얘기예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그렇죠. 이 자리는 깨서는 안 되는 자리고 그 얘기는 어제 저점이 10월 달 또는 11월 달까지 어제 저점을 안 깬다라는 90% 이상의 확률로 보면 90%가 아니라 거의 99%예요. 어제 저점이 하여튼 10월 달하고 11월 달까지는 안 깨겠다는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일 나온 게 개파락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개파락 양봉이 나왔다는 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보시면 244, 240.20은 회귀값을 향해서 선물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거고 10월 달은 저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 고점까지 갔다가 눌릴 거냐, 또는 어디 고점까지 갔다가 10월 월말 종가가 어디서 안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차트를 잠깐 잡아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 들어와서는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차트를 잡아주세요. 보시면
일봉상 제가 만긴 날부터 어차피 여기서 가두리예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숨고르기예요. 쉬어가기예요. 선물지수로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예.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때요? 빡세죠? 맨날 매치 5일 동안 뺐습니다만 하루 이틀만 바로 와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 뭐라 했어요? 1갭, 2갭, 3갭인데 어제 얘기했대 2갭을 만기 전에 메우느냐 못 메우느냐. 오늘 메워버렸다고요? 그럼 첫 번째 갭은 못 메웠어요. 그럼 첫 번째 걸 메우러 올라갈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만기 날까지는 또 눌렀다 올렸다 뭐 하든 좀 올렸다 눌렀다 하든 하는데, 지금 오늘 저점을 잠깐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어제 저점은 10월달 안으로 깨질 확률은 1%도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전제를 하고요. 오늘 그 저점이 잘하면 7, 80%의 확률인데 10월달 최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 흐름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멈칫멈칫하고 중순에 다시 빨라졌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내일 통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